네, 반갑습니다. 떠먹이준수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제 과세 거래 들어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세 이제 확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부가세 회계 1급은 확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쵸? 사업자는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 해서 요거 공부를 했는데 요게 뭔지를 이제 보자는 거죠. 공급하는 건데, 자, 일반 면세는 상관이 없고요. 이 과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 그래서 먼저 부가세 계산 구조문 부터 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자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이제 공급가액을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일반 공급이 있고 영세율이 있고 예정 신고 때 안 한 거, 누락한 거, 요거 저번 시간에 들었죠? 예정 때 못한 거는 언제 할 수 있다고요? 확정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확정 때도 안 하고 그 다음 기수 때는 할 수가 없다고 저번 시간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그거 말하는 거고요. 대손은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매입가액은요. 이제 세금이사 매입, 기타 공제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만 이렇게 다 외울 건 아니고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걸 빼면요, 불공제 이렇게 있는데요. 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신고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공제세액 빼면요,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랑 전자신고 세액공제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을 하면 세액공제 해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까지 돼요. 1,000만 원 체크하세요. 요 계속 바뀌었는데 현재 다시 1년에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22년 현재 지금 기준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이고요. 됐습니다. 예정신고 미환급, 예정고지.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여기 22년도에 개정됐다고 했죠. 그래서 50만 원이 50만 원. 그리고 가산세 하면 차감 납부세액인데요. 봅시다. 일반 공급에서 이제 과세 거래를 보는 거예요. 일반 공급을 알아야지 저 과세 표준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한의 용역을 공급하는 건데요. 자, 제한은요 이렇게 됐어요. 실질적 공급이랑 공급 의제. 오늘은 요거 할 겁니다. 요거 체크.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요게 부가세의 제일 어려운 산 중에 하나예요.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독립적으로 이건 한 30분 될 것 같아. 찍으면 또 그죠? 제가 또 요번에 다 좀 바꿔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 공급 의제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실질적 공급 오늘 보고 끝내겠습니다. 실질적 공급은요,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하는 걸 말해요. 인도내 양도하는 걸 말하는데요. 자, 이제 재화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합니다. 물건은요, 모든 유체물, 가스, 열, 전기, 자연력 요것도 재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것도 다 재화입니다. 자, 그리고 권리는요, 광화권, 특허권, 저작권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재산적 가치 이런 걸 권리라고 해요. 제외 대상은요, 수표나 어음이나 상품권, 주식 이건 암기합시다. 요런 것들은 재화가 아니고요, 결제 수단이잖아요. 결제 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재화가 아닌 겁니다. 제외예요. 그래서 거래를 완결한 수단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요. 대신에 창고증권이나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다 이게 실무에 나오는 거예요. 청가증권이나 선언증권, 화물상환증권은 요거는 다 부가가치 내야 됩니다. 단수 암기합시다. 됐고요. 자, 그리고 포함 대상은요, 제 온라인 게임만 이런 것도 포함돼요. 권리는요, 자 이제 광화권이나 특허권이나 저작권, 뭐 상표권 이런 것들은 양도했을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대여할 수 있어요. 대여. 예를 들어서 뭐 아디다스랑 구찌랑 막 그때 그래서 아디다스 뭐 그런 거 있는데 뭐 상표권을 이렇게 빌려줄 수 있어요. 누가 빌려줬는지 잘 모르겠어. 같이 한 건지는. 예를 들어서 뭐 구찌가 빌려줬다고 칩시다. 그럼 빌려줬으면요, 그건요 용역의 공급이 용역의. 됐죠? 암기해야 됩니다.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는 나중에 공급식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공급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단수 암기하고요. 자, 계약상은요 이렇게 있어요. 매매, 가공, 교환, 현물 출자 등이 있느냐. 매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매매,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팔든 외상으로 팔면 우리가 다 공부하고 왔어요. 회계에서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미수금이겠죠. 그리고 할부도 외상 매출금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회계에선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는데 할부가 이제 사채 회계 처리 반대라고 좀 생각하면 돼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 뭐 이런 건데 현할차라고 하는데 갑자기 회계 얘기를 했네. 어쨌든 할부를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재고자산세 봤죠? 하든지 가공 봅시다. 가공은요, 여기 자기가 가공을 하는 건데 주요 자재를 다 부담하고 자기가 가공을 해요. 그럼 요거는 재화의 공급을 보는데요. 자기가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엔 요거는 용역의 공급을 봐요. 그래서 이것도 다 구분을 단순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건설업은요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에요. 무조건.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교환계약 볼게요. 교환계약은 말 그대로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부가세를 매겨요. 예를 들어서요, 상품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이거 다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해서 부가세 때립니다. 됐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고 사용수익권, 예를 들어서 9호선 같은 경우에, 아니면 경춘선,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민간 회사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라에 이제 만든 대신에 사용수익권을 받습니다. 그걸 이제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걸 9호선 이제 만든 민자 회사가 그걸 갖고 이제 뭐 30년이면 30년 쓰고 나라에 이제 귀속시키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건물을 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이것도 교환이죠.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과세 대상입니다. 현물추산 우리 공부하고 왔어요 이미. 현물추산 뭐예요? 출자하는데 주식을 받고 유형자산을 넘기는 거죠. 이게 현물출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주식은 아까 앞에서 봤지만 재화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건물을 출자하는 건 유형자산을 출자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요건 지금 봤죠? 제가 주식 아니라고 했죠? 부가치 안 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단순 암기하면 되고요. 계약상 법률상으로 양도하는 거 봅시다. 법률상 경매, 수용 이런 거 다 법률상으로 경매를 하든 법률상으로 수용을 하든 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됐죠? 법적 경매 됐죠? 근데 이런 거 법적 경매인데 국세 징수법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공매는 요런 것들은 이제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취지가 있는데요. 단순 암기하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수용 됐고요. 실질적 공급을 보지 않는 거 봅시다. 여기서 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책 보면 더 있는데요. 여러분 책 중에서 제가 설명드릴 것만 하고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여서 제가 주요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담보 제공이랑 사업연도 두 개만 볼 거예요. 공급을 보지 않는 건요. 담보 제공은 자 이제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요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게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주택담보. 이게 뭐예요? 주담대라고 가지고 요즘 막 핫했잖아요. 부동산 전 정권에서. 자 그러면 주담대라고 하는데 뭐예요? 이게 뭐예요? 담보. 주택을 담보하고 대출을 받는 걸 주담대라고 해요. 내가 만약 그래서 대출을 만약 못 갚아. 그러면 주택이 뺏기는 겁니다. 그게 담보하는 거거든요. 그걸 담보. 아시죠? 실생활에서도 쓰이잖아요. 그 담보 말하는 거예요. 자 보면요. 돈을 빌리고요. 채무자가 담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 주택일 수도 있지, 이게 은행이면 주담대죠. 이게 주담대제가, 그죠? 채무 돈을 빌렸어요. 그럼 요 담보물의 제공 요거는 공급을 보지 않겠다는 거죠. 왜? 나중에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못 갚았을 경우에는 못 갚으면 얘 넘어가면, 실제로 넘어가면 그것도 공급을 봐요. 어쨌든 그리고 사업의 양도 보면 사업의 포괄 양도 말하는 건데요. 이거 보지 않는 거 보고 있어요 지금. 사업의 포괄 양도는요, 막 전체 사업 있죠. 사업에 필요한 것들이 엄청 많이, 건물도 있고 재고자산도 필요하고 그 속에 종업원들도 있고 비품도 있고 이런 거 전체, 이런 걸 한 번에 넘기는 걸 포괄 양도로 전체를 다 넘겨버려. 그거를 사회 포괄 양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원래 실질적 공급 맞아요. 공급 맞는데요. 이거는요, 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안 해주는 거거든요. 정책적으로 안 해주는 거예요. 실질적 공급 봅시다. 왠지. 자, 양수자가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저 사업 내가 양수하면 나 잘할 것 같아 해가지고 저걸 양수합니다. 자 그럼요, 볼게요. 이거 전체를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결론은 일단 공급이 아닌데요. 만약에 공급이라고 보고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때 공급 뭐 20년 7월 뭐 20 지금 2년이니까 22년 7월에 뭐 이렇게 공급했다고 봅시다. 그럼 이거 전체 10억이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 부가세가 있으면 1억이죠? 그러면 이 공급자 양도자는 이 공급 받는 자한테 10억 플러스 1억을 받아야죠. 왜? 요 1억 낼 거니까. 맞아요? 그걸 받아서 부가세 1억 내고 요 23년으로 봅시다. 요걸 제가 처음에 만들 때 20년도에 만들어서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요건 상관없죠. 23년 1월, 22년 7월에 생겼으면 그 다음 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나쁘죠. 그러면 이 양도자는 이 10억에 대한 부가세 요거를 그 다음 년도 1월 25일에 내고요. 이 사람은요, 23년이라고 보면 23년 1월 25일 플러스 환급이 플러스 30일이에요. 환급을 30일 해줍니다. 30일 후에 저희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봅시다. 양수자를 보면요, 지금 어차피 1억이라는 돈을 이 사람을 뜯기고 나중에 돌려받죠. 이렇게 환급이 이렇게 되죠. 근데 기간이 이게 7월 1일인데 언제 환급이 돼요? 한 7개월 후에 됩니다. 거의 8개월 후에 8개월. 그러면 1억이 어차피 나갔다가 내가 환급을 받는 건데 8개월 동안 내가 돈이 없죠. 1억이. 이게 금액이 더 크면. 그래서 이 양수자의 이게 세법 용어에 세법적으로 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수자의 자금 부담, 자금을 부담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안 보면, 이걸 안 봐버리면 그냥
양수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0억만 주면 되죠. 10억만 주면 되고 1억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양수자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 포괄 양도는 이렇게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공급 의제 공부할 건데 공급 의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